2009년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것이 엄마가 아니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던 변화를 동반한 것처럼 두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것은 한 아이의 엄마였을 때는 상상할 수 없던 지각 변동을 동반했다. 둘째를 출산하기 전 이미 두 아이의 엄마가 돼 있던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아이가 둘이 되면 일이 2배로 늘어날 것 같지? 아니야. 일이 4배, 5배. 아니, 무한대로 늘어나. 아이가 하나일 때 어떻게든 사회적인 삶을 유지하려 애쓰던 부분들이 둘이 되면 모든 걸 포기하고 가정에만 매달리게 된다는 말도 덧붙여 주었다. 그러나 겪기 전에는 어떤 일이든 절대 그 강도를 알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인 나는 당시 그 말을 조금도 알아듣지 못해서 실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뒤 거의 패닉에 가까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아이가 둘이 된다는 건 일이 2배가 되네, 3배가 되네 하는 차원이 아니었다. 그건 가능과 불가능의 사이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뛰어다니는 일이었다. 아직 돌도 안 된 갓난아이가 자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큰아이를 마중 나가야 할 땐 이런 생각이 든다. 세상 모른 채 자고 있는 아이를 와라 깨워서 둘러엎고 나가야 하나? 아니면 그대로 두고 나가야 하나? 그대로 두고 나갔다가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또 작은 아이를 재워야 하는데 큰아이가 놀아주지 않는다고 울 때도 있다. 30분에 걸쳐 겨우 갓난아이를 재웠는데 방문을 확 열고 들어와 막 잠든 동생을 깨우는 큰아이라니. 그뿐인가? 작은 아이가 열감기에 시달리고 있는데 큰아이 유치원 행사에 꼭 참석해야 하고 돌보는 손은 하나인데 아이는 둘이니 매 순간 한 아이를 방치하거나 데리고 가는 것 중 선택을 해야 했고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와 죄책감이 후폭풍으로 따라붙었다. 이 시기에 나는 애를 봐달라며 여기저기 구걸하고 다녔는데 상황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적절한 거리감이라든가 자존심 같은 건 도무지 챙길 겨를이 없었다. 가끔 자존심을 지켜보겠다고 나 혼자 둘째를 둘러엎고 큰아이 관련 일에 참가하면 두 아이 모두 마음을 다치게 되어 역대급으로 오래가는 초강력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아이가 하나일 때는 그나마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먹었던 밥도 이제는 대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아니,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었다. 언제나 배가 고팠으니까. 시간에 쫓겨 급하게 우겨넣는 밥은 조금의 포만감도 주지 못했고 나는 틈만 나면 먹을 걸 뱃속으로 쓸어 넣으며 이미 살로 출렁이고 있던 몸 면적을 나날이 늘려나갔다. 이때도 큰아이 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들이 지금 살 안 빼면 큰일 난다는 충고를 시도 때도 없이 퍼부어 주었지만 아이 하나일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늘어난 집안일에 치이던 나에게는 그런 충고에 기분이 상할 만한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육체적으로도 지쳐 있었지만 이 시기에 나를 가장 괴롭힌 건 육체의 피곤함보다는 아이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였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뒤 아이들에게 잘 해주려 애쓰다가도 어느 순간 폭발해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대는 버릇이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큰아이가 제 힘으로 제법 많은 것을 하게 된 즈음이었을 것이다. 포효는 주로 조금 더 어른에 가까운 큰아이를 향했다. 아이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며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지만 분출하기 시작한 굉음과 분노에 찬 손짓, 발짓, 한 맺힌 듯 풀리는 폭언은 제 리듬을 타고 맹렬히 기세를 높여갔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갈 때까지 가버렸고 아이가 잘못했다면서 한참 눈물을 흘린 뒤에야 정신을 차리고 그 상태에서 빠져나왔다. 그런 날 밤이면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물을 글썽이며 애정을 호소하던 아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라 도저히 의식을 놓을 수 없었다. 아이한테 상처를 주었다. 아이는 오늘을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악마 같은 엄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으면서도 며칠 지나지 않아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다. 참다 한순간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며 분노를 표출하고
반복될 때마다 행동의 강도는 조금씩 높아졌고 급기야는 손을 쳐들어 아이를 내리치기 직전에 이르렀다. 거의 아이를 때릴 뻔한 순간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나를 추스른 이후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아이한테 자꾸 화를 내요라는 검색어로 시작한 장시간의 서핑 끝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 육아서를 읽거나 2. 부모교육 강연을 들으러 다니는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물론 전문가에게 개인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게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 같아 보였지만 내가 향유하기에는 너무 값비싼 여정이라 몇 번 검색을 해보다 포기하고 말았다. 육아서를 읽으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엄마 학교, 서형숙 지음. 우선은 육아서에 접근했다. 책을 사서 읽기만 하면 되니 실현성이 높았고 여유 있을 때 읽다가 상황이 급박하면 바로 내려놓을 수 있으니 시간 제약도 없을 터였다. 처음 손에 잡힌 육아서는 서형숙의 엄마 학교였다. 엄마 학교를 읽던 초반에는 일상이 거의 눈물로 도배되다시피 했다. 책에 따르면 위험한 유리그릇들을 치워놓은 뒤 부엌 찬장을 아이한테 완전히 개방하라는데 나는 전혀 그러지 않고 있었다. 그 이유가 아이의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북돋기 위함이라는 문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가슴이 뜨끔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아이들이 부엌 찬장을 열려 하면 위험해.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 라고 쏘아붙이던 내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오버랩 되었던 것이다. 아, 나는 아이의 호기심을 북돋워줄 기회를 발로 차버렸구나. 정말 나쁜 엄마였구나. 당시 유행하던 육아서를 섭렵해 나가면서 나는 부끄러움에 휩싸였다. 육아서에 나오는 말들이 마치 나를 관찰하고 있다가 반면 교사로 인용해 쓴 것처럼 느껴졌다. 저 엄마처럼 하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해야 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책에서 권하는 방법들이 내게는 한 문장도 해당되지 않았다. 책에서는 아이가 원할 때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반응해 주라고 했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아이가 부르면 일을 멈추고 달려가기는커녕 넌 지금 엄마가 뭐 하고 있는지 안 보이니? 라고 반문했고 도마질을 하다가 전화가 걸려온 와중에 아이가 와서 자기를 봐달라고 하면 지금 엄마 바쁜 거 안 보여? 엄마 몸이 2개니? 라고 매정하게 일갈했다. 정말이지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내게는 좋은 엄마에 해당되는 자질이 하나도 없었다. 부끄러움을 넘어서 죄책감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육아서도 있었다. 여자는 자식을 낳고서도 혼자 몸일 때와 같은 연약한 여자의 심성으로 살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없다. 이런저런 자극에 흔들리며 불안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질내던 내 습관대로 아이를 키우면 아이도 엄마처럼 불안정하고 분노가 많은 사람이 된다. 아이가 건강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하려면 먼저 엄마부터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불안한 여인의 마음이 아니라 내 아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킨다는 굳건한 엄마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그런 엄마의 마음을 지지대 삼아서 잘 자란다. 내가 분노하면 내 아이도 나처럼 분노가 많은 사람이 된다니. 나는 이 부분을 포스트잇에 써서 여기저기 붙여놓고 화가 날 때마다 들여다보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 번 소리내 읽기도 했다. 덕분에 사흘간 친절하고 다정한 엄마로 살았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갱에 갇혀있다 살아나온 칠레 광부처럼 기뻐해야 돼요. 얼싸안고 아이고 오늘도 살았네 이러면서 펄쩍펄쩍 뛰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고민은 싹 다 해결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눈에 들어오는 건 어젯밤에 2 아이가 노느라 난장판이 된 집안이었고 뇌리를 점령하는 건 아침은 뭘 해먹이지 하는 생각뿐이었다. 의무감과 부담감이 밀려올 뿐 살아있어서 기쁘다는 마음은 아무리 노력해도 들지 않았다. 집안을 치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방금 치운 블록을 다시 엎어버렸을 때는
왜 나는 이렇게 허덕허덕 집안일을 하는데 저 아이들은 저리 태평하게 블록을 갖고 놀아야 하는가 라는 억하심정에 휩싸이기도 했다. 내가 하녀처럼 아이들이 상전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는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다. 저렇게 예쁜 아이들을 두고 하녀 상전 운운하다니 너무 계산적인 것 아닌가? 엄마가 돼서 어떻게 아이들을 보며 그런 생각을. 앞에 두 책과 완전히 다른 부류의 육아서도 있었다. 지랄발랄 하은맘의 불량 육아라는 책이었다. 앞서 예로 든 두 권이 주로 따뜻하게 품어주라며 정서적 지지를 강조하는 부류였다면 지랄발랄 하은맘의 불량 육아는 학원을 보내지 않고도 해리포터 시리즈를 원서로 줄줄 읽게 해주는 학습 비법을 알려주는 육아서였다. 특이하게도 이 책은 기존 육아서들에 대한 성토로 시작한다. 아이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받았어요, 절대. 이렇게 포문을 연 작가는 육아에서 오는 괴로움과 사교육 시장에 휩쓸려 아이를 여기저기 보내야 하는 엄마들의 고충을 적나라하게 토로한다. 육아서에서는 금기에 해당하는 거친 욕도 섞어가며 아이를 학원으로 내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오직 책으로만 키워야 한다는, 아이가 원할 때는 밤을 새워서라도 책을 읽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거침없이 펼쳐나간다. 솔직하고 재미있는 화법에 적나라한 자기 사례 노출. 어떻게 하면 학원에 보내지 않고도 아이가 영어에 통달하도록 만들 수 있는지 깨알 같은 학습 비법들을 설명하는 이 책은 굉장히 신선하고 흥미로웠다. 나는 속을 후련하게 후벼 파주는 것 같은 이 책을 한달음에 다 읽고 저자가 권한 대로 어린이용 전집 2세트를 사들였다. 원래부터 책에 관심이 많아서 이미 집에 전집이 넘치도록 차 있었지만 이 책을 읽으니 그 정도는 어림없겠다 싶었다. 원래 있던 책을 종류별로 정리하고 새로 들인 책을 새로 사들인 책장에 일렬로 꽂아 넣으면서 나는 전의를 불태웠다. 그래, 책이다. 책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학원을 안 보내도 되는 건 물론 인성적으로도 훌륭한 아이로 자라나게 되리라. 몇 년만 더 참으면서 아이들을 책벌레로 만들자. 파이팅! 그러나 막상 실행에 들어갔을 때 좌절감에 휩싸였다. 7살, 3살인 아이들은 내가 거금을 들여 구비해 놓은 전집에 눈길도 주지 않았고 읽는다 해도 한두 권 정도의 관심을 보이다가 이내 도망가서 블록을 쌓거나 칼싸움을 벌였다. 저자의 아이는 새벽 3, 4시까지 책을 읽어달라고 졸라서 읽어주느라 목이 쉴 뻔했다는데 내 아이들은 안 그랬다. 새벽까지 책을 보기는커녕 5분도 채 넘기지 못했고 며칠간 붙잡고 읽어졌지만 종래는 사들인 전집에 눈길도 주지 않는 사태에 이르렀다. 원래 책을 좋아하는 편이라 환경만 잘 조성해주면 저자의 아이처럼 신들린 듯 읽게 될 거라 내심 기대했는데 실망이었다. 나는 엄마의 원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아이들에게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다. 자기도 모르는 새 시험에 들었다가 합격선을 넘지 못한 아이들은 쏟아지는 신경질에 영문을 모른 채 눈을 깜빡이기만 했다.